안녕하십니까. 하미남 뉴스 진행하는 하미남 신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에 미친 남자의 줄임말이고요. 오늘 하미남의 돌직구 한마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미남의 돌직구 한마디의 제목은 다소 생뚱맞은 제목이지만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하남시의회 제3당 시의원은 탄생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하남시 의원은 총 10명입니다. 하남시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울시로 놓고 본다고 하면 시의원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를 비교한다면 구의원이라고 보는 게, 기초의원이니까 구의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강동구 구의원인 또는 송파구 구의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하남시 의원은 같은 기초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0명의 하남시 의원이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5명. 그 다음에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5명. 그래서 5대 5입니다. 그 중에 9명은 이제 지역구로 선별됐고,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투표를 해서, 개개인 투표를 해가지고는 9명인데, 민주당이 1명 더 많았고, 비례대표가 국민의힘이 됨으로써 5대 5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내년 6월 3일 날,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겠죠. 시장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여러 가지를 뽑겠지만, 시의원, 하남시 의원도 선발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지역구는 3개지만, 또 바뀌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5, 민주당 5, 5대5 양당 구조에서 제3당 시의원이 당선될 것인가? 몇 명이나 출마를 해서 몇 명이나 당선이 될까? 매우 좀 귀추가 주목되는 제목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하남시의 상황은 뭐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만 여야 양당이 다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뭘 보고 예상을 하느냐. 여태까지 하는데 누가 출마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따른 지표가 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를 뽑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라는 건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너는 민주당의 민주연합에 투표를 할 것인가? 국민의 미래에 투표할 것인가? 그래서 비례대표를 뽑는 부분이잖아요. 이 제도를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당 선호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당의 선호도가 지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총선에 비례대표 득표율이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하남시에서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하남과 하남의 퍼센테이지는 썸네일에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아니면 배경화면 한번 깔아볼까요? 하여튼, 썸네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 계열을 국민의 미래라고 하고요. 민주당 계열을 더불어 민주연합 이렇게 보면 되면 쌍강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여기를 빼고 나서 나머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어디가 1등이었을까요? 조국혁신당. 퍼센테이지가 무려 20%가 넘습니다. 거의 민주당을 육박하는 숫자였죠. 지금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기초의원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무시 못할 존재죠. 현재의 비례대표 득표를 놓고 본다면 모두 득표가 된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10명이라 그러면 2석 내지 3석을 차지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다시 어수선한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의 공천을 받아서 하남시 의원에 출마를 한다면
당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한다면. 하지만 지금 현재 하남시에서 조국혁신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느냐? 저는 아직은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뵙고도 싶은데, 하남시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정치인은 현재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랜카드도 본 적이 없고 아직 얘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있기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혁신당 무시 못할 부분이죠. 두 번째가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죠. 쉽게 얘기하면 조국신당이 조국이라면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지난번 대선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3당으로서 조국혁신당에 밀린다고도 볼 수 없겠고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약 한 3% 이상 되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하남시에서 개혁신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몇 분이 될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구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개 정도는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당이 있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신 분들, 대표는 이제 지금 현재 대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기억나는 건 가장 대표적인 분은 이낙연이죠. 이낙연 씨가 있는 새로운 미래, 국민의힘이랑 합당 얘기도 나오지만 새로운 미래. 근데 새로운 미래는 하남시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활동하는 분들이 없지만요, 하남시에는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 불복해서 머리를 빡빡 밀고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했던 추민규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적당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추민규 전 도의원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바닥까지는 모르겠지만 프랜카드도 가끔 걸고 이런저런 주요 현안 문제, 왜 우리를 이렇게 구박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왔고, 하남시에서 도의원도 했었고, 나름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정도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새로운 미래에 공천을 받고 시의원이 출마한다면 출마 가능성? 무시할 수 있을까요? 다음 녹색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하남시에서는 정의당, 녹색당, 이런 정의당이 시의장을 배출했을 만큼, 이걸 진보당이라고,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보 진영의 최첨단에 서 있는 정의당, 녹색당, 이런 어떤 좀 개혁적인 방향이 강한, 진보 성향이 강한 정당에서 시의원도 배출을 했었고 시의장도 배출을 했었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출마를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그 퍼센테이지가 10% 이상 된다든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녹색 정의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받아서 하남 시의원에 출마를 한다면 출마 가능성, 당선 가능성 제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은 다크호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 당이 좋다 안 좋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통당이 있죠. 자유통일당, 아스팔트라고도 하고 극우라고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자유통일당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2,000표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일보 전에 후보가 지속적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을 했었고, 선거운동도 했었고, 아직도 바닥에 나름대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조직 단단합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 조직들을 활용하고 있는 자유통일당도 자유통일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받아서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 없을까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미남의 스타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의원
제3당이 당선되는 가능성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한 개 지역구에서 3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구에 투표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딱 가면은 가번 나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민주당 성향이야. 내가 진보 성향이야. 내가 뭐 보수 성향이야. 나는 그렇다. 그러면 하면 1번, 나 국민의힘의 가번을 찍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가는데 나는 뭐 민주당 성향이고 진보 성향이야. 근데 이분들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조국혁신을 찍을 것이냐 고민될 수도 있죠. 근데 민주당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지만 3명 이상이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의 나번과 조국혁신당의 가번이 경쟁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의 나번과 개혁신당의 또는 자유통일당의 가번이 경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A라는 지역구에 3명이 당선되는데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조국혁신 1명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B 지역에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세 번째로 자통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C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하나, 민주당 하나, 녹색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요. 왜? 가번들은 불패라는 가번들, 나번들의 득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가번 득표율이 뛰어들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3당으로 시의회에 입성은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시의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신다고 하면 현재 여건상에서 가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고 했을 때 제3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의 공천을 받으면 하남시 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가번 경쟁이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죠. 지난번 하남시의 모 지역구에는 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이 있어요. 모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2명을 뽑아서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번들도 당선이 됐다는 거고요. 나번들이 당선이 되는데 나번의 당선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아까 4명을 뽑았던 지역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둘인데 국민의힘 둘, 민주당 둘이 아니라 국민의힘 둘, 민주당 하나, 조국혁신 하나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민주당 2개, 국민의힘 하나 또는 뭐 자통당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번의 당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번이 되기 위한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공천에서 떨어지는 분들에게 다른 당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지금처럼 5대5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양당 구도가 아니라 다당 구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서 자, 의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생각할 것이 많은 하남시 의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하남시 의원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하남시를 위해서 중앙정치를 제외하고 하남시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고요. 시장이나 또는 또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뭘로? 감사도 하고, 시장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도 받고, 해가지고 예산도 자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할 일 많습니까? 이런저런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들, 그 없는 조례들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민원들과 가지고 그 집행부와 또는 이렇게 소통을 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해줘야 되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도시, 이 도시에 정당색을 찍은 바람상입니다.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보단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집중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남의 도직구 한마디, 마지막이 이 말이 제 도직구입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더 선택이 복잡해집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또는 이런 식으로 다 돼서 지금처럼 심플한 구조는 아니고 더 복잡해지는데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져야 됩니다. 그 기준을 그냥 색깔 보고, 그냥 당 보고, 그냥 대통령 보고, 또는 찍지 말고, 무슨 뭐 내란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어떤 중앙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차지하고, 하남시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고,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헌신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있고, 그들을 선택해서 최고의 일 잘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정직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사족부 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